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현재 장중인데요. 현대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회사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지금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연이은 외국인들의 매도겠죠. 요것도 이제 악재로 해석을 해야 될지 뭔가 특별한 게 없는데 외국인들이 자꾸 판단 말이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로봇으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죠. 이게 또 오래됐어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우리는 로보틱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뭐 나왔던 게 뭐냐면 걸어 다니는 자동차 막 이런 게 나왔었어요. 걸어 다니는 자동차 나오고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죠. 입는 로봇. 그러니까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이 이때 이제 처음 나왔고 그런 다음에 이제 2020년에 본격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순 협력 부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21년 6월 달에 인수를 완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플랫폼 자체가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 로봇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력이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해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 6월에 정확하게 인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휴머로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 모양 로봇, 지금 이제 아틀라스가 이때 처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VS 구도가 형성되기는 했어요. 근데 얘네가 여전히 자동차였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인식하는 건 여전히 자동차였는데 작년 추석쯤부터인가 이제 이슈가 타기 시작한 게 이 뭐 현대차는 이제 로봇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보니까 재료를 자꾸 찾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재료를 찾아서 하반기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기대치와 함께 하반기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외국인들이 12월 달부터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매도를 해요. 이렇게 넘어온 외국인들의 매도세예요. 그러면서 어제 의미 있는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죠. 이렇게 엄청나게 빼던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큰 폭으로 큰 금액을 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 제가 볼 때는 오후로 넘어가면서 순매수로 돌아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오늘 초반부터 이제 시작했던 게 삼전 하이닉스가 수급을 빨아가는 구도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최고치를 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마이크론이 잘 올라가줬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더 올라가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고점 근처에 와 있어요. 지금 5,500을 저는 보고 있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5,150포인트 여기 한번 내려갔다 왔었죠. 여기서 크게 내려가면서 4,000대를 찍었던 그러니까 여기가 4,000은 안 줄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5,300 위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려고 할 거거든요. 5,500까지는 올리고 네, 뭐 이게 미세합니다. 미세하게 올려놓고 다시 조정을 기다린다라고. 던가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코스피가 살아나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죽고 있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는 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고점 인식의 박스권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이 지금까지 많이 팔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팔아먹을 때는 이유가 다 있죠. 뭐 간단하게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얘네는 포트폴리오를 이만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식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채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주식 안에서도 또 이 갈라지죠. 여기에서는 뭐 국내 주식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미국 주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국내는 미국이겠죠. 그래서 아시아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시아권에서도 한국 주식, 대만 주식, 뭐 일본 주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게 한국 증시예요. 지금 한국 증시에서 여러분들 시총 1, 2, 3위에서 지난주에 엄청 큰 매도세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유지된다라는 걸 얘들이 지금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네가 매도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좀 튀어나왔어. 대만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몇백 조를 벌었거든요. 얘네가 쉽게 말해서 몇백 조를 벌었기 때문에 그걸 좀 쳐내는 과정이었다. 근데 그거를 12월 달에 한번 해봤죠. 12월 달에 얘네들이 슬쩍 쳐내 11월, 12월에 쳐냈는데 뭔가 막 많이 빠지진 않아. 박스권 약간 만들어 놨었고 1월 달에 자기들이 빼내는데도 여기 뭐 이상한 국민들이 개인들이 엄청나게 한 뭐 몇 조씩 받아버리니까 야 뭐 이런 시장이 있네. 야 이거 완전 현금 일출기구나. 이러면서 빼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포트폴리오 상에 뭐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냈다라고 하면 다시 동그라미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다른 종목들 빠지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다시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중을 맞춰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좀 빼고 있기는 한데 뭐 800억 가량 빼고 있습니다. 800억 가량 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좀 순매수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이걸 좀 폭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네, 흘러가고 있죠. 여기 박스권이고 여기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바로 전고점을 또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예상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5,500포인트 넘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또 만들어 놓고 조정을 받을 때 자동차로 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전차 군단이 같이 갈 때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데 오를 때는 또 선별적으로 오르죠. 어제 차가 갔으니까 오늘 뭐 전기전자가 가는 약간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 방에서도 여기인데 여기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추천이 나간 종목이에요. 실제적으로 추천이 나가서 우리 관리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안내를 드릴 겸 해서 장중에 좀 빠지길래 사자를 보이길래 준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말아 올리네요. 힘이 좋아요. 힘이 좋죠. 그래서 로봇으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KB에서 네,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가를 80만 원을 냈어요. 네, 목표가를 80만 원을. 그래서 이것도 유지죠, 유지. 80만 원도 이게 이제 뭐 어떤 이야기냐면 테슬라에 비해서 20분의 1밖에 안 된다. 테슬라보다 근데 월등히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간단하게 따지면은.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게 VS 구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2022년부터 2024년 요 사이에 이제 휴머노이드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하고 현대차의 아틀라스하고 경쟁 구도가 됐는데 이거는 뭐 약간 이 회사 가치와는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1월 28일이었나요? 테슬라가 발표를 합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때 이제 그래요.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로봇을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금 VS 구도로 만들어졌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에 비해서 현대차는 시총이 너무나 낮아요. 20분의 1이라니까 20분의 1. 얘가 20이고 현대차가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더 올라가도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 그러니까 80만 원을 제시를 한 겁니다. 저는 그거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 다음에 어제 또 이슈도 나왔죠. 어제 또 무슨 이슈가 나왔느냐? 요 이슈 나왔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스파 영구 원전 해체 현장을 누빈다. 뭔가 계속 성과를 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죠. 당연히 좀 많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해요. 압승이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압승이라는 표현을. 압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테슬라와 VS 구도에서 정확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일에 혹시나 이걸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뭐 차익 실현하고 나가신 개인들도 많을 텐데 이 수치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개인이고요. 기관과 외인이 많이 빠져나간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유 비중인데 보유 수량 개인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개인들이 멱살 잡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흔들어도 봤는데 개인들이 더 담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런 움직임 속에서 그냥 손을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공격적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면 더 공격적으로 위로 올리면서 개인의 매물을 뺏어 먹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은 확실하게 좀 상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도 좋고
그리고 VS 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경쟁자가 없으면은 그리고 이 경쟁자는 있는데 이 경쟁사보다 능력이 떨어지면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가져오는 건데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VS 구도가 없으면. 근데 이게 생겼죠. 1월 28일자부로 강하게 생겼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있기는 했는데 확실히 더 강해졌다라는 거. 경쟁 구도가 강해졌고 경쟁사보다 뛰어나. 미래는 로봇이 이제 앞으로 인간을 대체할 거다. 힘든 곳에는 얘처럼 파처럼 힘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 노조하고 또 뭐 또 있고 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상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총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기업 가치를 미래 가치를 가져온다라는 가정하에 이 로봇이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로봇은 또 이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한 대가 있어요. 로봇 한 기가 있는데 얘가 학습을 하면은 똑같은 애가 똑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력치가 같아지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로봇은 능력치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많이 양성할 수 있겠죠. 얘만 하나만 엄청나게 그냥 가르쳐놔도 이런 애들이 계속 복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현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질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가치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자동차 차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거고 여기까지 30만 원까지 차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라고 치자고요. 로봇에 대한 부분 이건 미래 가치가 아니었죠. 현재 가치였죠. 로봇에 대한 미래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5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먼저 이제 선점하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50만 원도 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저는 매수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로봇의 시대가 열릴 거고요. 당연히 로봇, AI가 관건이죠. 이게 관건이고 AI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서 로봇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혹은 뭐 이 우주항공도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글씨를 자꾸 틀리네요. 말은 똑바로 하면서 글씨는 자꾸 오타가 나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굉장히 AI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AI 국가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관한 부분 그리고 뭐 깐부라고 해서 젠슨왕이랑 이재용이랑 정의선 회장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미래를 건설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이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대차 뭐 나 고민 중이다. 나는 매수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꼬리 다 올렸네요. 일단은 보합 지점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고 반도체 움직임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지수를 5,500까지는 올리고자 합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MSCI 한국 지수라던가 야간 선물이 엄청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거고요. 반도체가 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조정이 또 나올 준비를 하게 되겠죠.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난 너무 무서워. 개인들이 떠나가면은 아무래도 조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걸 다 받아내는 여력이 있다. 받아낼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뭐 6천을 금방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조정을 받고 가. 이건 아직 조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조정을 조금 더 받고 가야지만 건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건 긍정이에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점차 줄이는지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웬만하면 제가 장중에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존에 올리던 종목들 HJ중공업하고 ABL바이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말에 올리는 영상 뭐 한화엔진이라던가 G2G바이오 요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G2G바이오 오늘 움직임이 또 슬쩍슬쩍 나오죠. 제가 방에서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별다른 뉴스는 없는데 최근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방해 지금 수익률이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기는 종목 추천 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네,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만든 지 1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6천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빠른 상승세로 이렇게 채널이 커가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기는 종목들을 많이 안내해 드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네, 세 자릿수 수익을 올리고 엑싯을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접근한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빨간불이긴 하네요. 네.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이따가 마감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